판문점에서 다시 서울로 와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때 아닌 천막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테지만 이 청와대 앞 불법 천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광화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을 돌아다 보시면 광화문 광장에 일단 천막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옆에 또 천막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이제 바로 옆이니까요. 예. 그와 함께 청와대 앞길에, 즉 청와대 앞길 쪽에 보면 그쪽에도 사실은 이제 천막이 한 7채 정도 계속 상시적으로 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문 앞에도 쳐 있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중심가에 곳곳에 사실은 천막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사실은 청와대 앞에 있는 천막촌을 철거를 했어요. 근데 철거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천막들이 다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더라도 계속 쳐지기 때문에 이 과연 철거를 하는 이게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픽 보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30일에 7개를 재설치했다는 건데 예. 양지하 변호사님 속수무책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안을 좀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천막들이 한 1년 넘게 설치가 돼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부분을 경찰에서도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좀 더 큰 저항이라든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까봐 이 철거를 안 했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때 여기를 이제 대통령 경호 라인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철거를 했었고 그런데 이후에 바로 30시간 지나서 하나씩 늘어났고 지금은 7개 동까지 원래 9동이었다 7개까지 다시 늘어난 겁니다. 이때 아닌 천막전쟁, 그러니까 청와대 앞도 청와대 앞이지만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이번 주 내로 광화문 광장에 철망을 옮겨서 다시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우리공화당의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천막 장사를 이번 주 내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조수임 부장. 네. 몽골 텐트를 친다는데요. 조원진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큰 어떤 그런 텐트를 말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삿바 싸움이 지금 계속돼요. 예. 정치권에 움직이는 뉴스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요. 오늘은 이번 주 내로 광화문 광장에 대형 천막 장사 4개 동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또 추가로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 화분이 이 서울광장에 8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20개를 추가 설치한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그래서 몽골 텐트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 지금 설치한 천막보다 훨씬 더 지붕이 있고 높은 뭐 규모도 큰 몽골 텐트. 저게 지금 저 사진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모두 그렇다면은 천막 설치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 화분이 109개로 늘었다. 이 소식을 제가 접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화분의 설치 비용이 개당 100만 원 가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9개만 하더라도 화분값으로만 1억 900만 원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답답해요. 이 모든 나라의 주요 도시, 특히 이 서울, 수도의 도심 한복판에는 광장이 있는데요. 모두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광장이 정치 구호라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한 천막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도 답답하고 또 이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대형 화분 광장을 만드는 서울시도 답답하고 대화와 타협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이 시각 광화문 광장 6시 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저렇게 화분, 대형 화분이 쳐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뭐 그 앞에도 지금 지금 우리 공화당이 또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제일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물리적 충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어느 시간에 실제로 얘기를 안 했어요. 조원진 지금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 날짜와 시간을 그만은 기습적으로 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서울시가 과연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 숫자만 봐도 서울시에서 동원되는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서 특별히 어느 시간에 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저기에 또 대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또 조원진 공동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천막을 치게 되면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또다시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건데
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광장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수진 부장이 뭐 박원순 시장과 조원희 대표 석파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촛불 시위에 막았던 명박산성 대자부인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동의를 네. 하십니까? 뭐 그때 이제 광우병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이제 명박산성을 쌓았던 것인데 사실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박원순 시장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광화문 광장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한쪽 차선을 다 없애고 현재 있는 정부 정부사까지 다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촛불 조형물도 만들고 뭐 그런 그다음에 이순신 동상도 이 세종대왕 동상도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고 광장을 크게 만들겠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광장이라는 게 어떤 모든 도시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주장의 하나의 집합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텐트를 치고 뭐 계속 시위를 하다 보니까 광장이 아니라 아예 거의 뭐 이게 하나 시위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해법은 이제 앞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박원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촛불 시위를 예상을 해서 좀 더 늘리겠다, 뭔가 광장을 만들게 됐는데 당장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또 태극기 시위가 또 벌어지고 우리 공화당이 텐트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저걸 해놓으면 앞으로 정말 광화문 광장은 전부 다 그냥 텐트촌으로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룰이요? 시위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저 프랭카드 들고 그냥 단발적인 시위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게 텐트를 쳐놔놓고 사람들 못 다니게 하면서 상시로 시위하는 것은 이거는 좀 룰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도시든지 간에 어떤 룰이 있듯이 저는 광화문 광장도 정말 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해야 되고 또 광장이라는 것은 저렇게 막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주장하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막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골 텐트까지 발음도 안 되네요. 몽골 텐트까지 치겠다는 이 우리 공화당 얘기 때 아닌 천막전쟁 얘기까지 해봤습니다.